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2013년의 한 강의 내용인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거요. 와, 근데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사기꾼을 대하는 법, 용서의 본질,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분별하는 법.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정반대라서 처음 읽었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보통 이런 주제면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조언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완전 반대 얘기를 하죠. 오히려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느껴질 정도의 원칙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차갑다는 표현이 정확하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독특하고들 날카로운 접근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아니, 왜 여기서는 사기꾼을 함부로 용서하면 안 된다고 단언을 하는 걸까요? 또 새로운 제안이 왔을 때 그 성급한 결정을 피하기 위해 따라야 한다는 그 3단계 접근법.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지? 아마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싶은 당신께 아주 실질적인 관점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게 그냥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 밑바탕에는 인간관계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지배하는 일종의 자연의 법칙 같은 철학이 깔려 있어요. 철학의 영역이군요. 네, 이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그 핵심 주장들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사기를 당했을 때 마음가짐에 대한 건데, 와,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이에요. 그렇죠. 자료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은 그동안 쌓인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거 피해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들려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좀 그랬고요.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도는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본질을 직시한다. 네. 강의에서는 내 잘못이 몇 %인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잘못이라는 게 너도 당할 만했다 이런 비난이 절대 아니고요. 그럼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제가 너무 빨리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을 제시하는 제안에 그냥 눈을 감아버렸다고 쳐요. 그러면 바로 그 저의 조급함과 욕심, 그게 바로 제 잘못의 일부라는 거죠.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사기꾼의 잘못을 덜어주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왜 이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 그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자기 성찰의 의미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다음엔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사기꾼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죠. 이 강의는 상대방 역시 자신의 잘못이 몇 %인지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양쪽 모두 자기 역할을 인정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없다. 와, 이거는 우리가 평생 배워온 도덕관념이랑 완전히 부딪히는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이 부분이 이 강의의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보통 우리는 용서를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상처받았으니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요. 네, 근데 이 강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상대의 잘못은 물론 개인적인 나에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 큰 사회 질서나 어떤 자연의 법칙을 어긴 행위라는 관점입니다.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 나라는 개인이 그 잘못을 사적으로 용서해줄 권한 자체가 없다는 거죠. 와,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거랑 사회적인 잘못을 바로잡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섣불리 용서하는 행위를 자연을 윤리에 배반하는 짓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단호하네요. 진정한 해결은 그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절한테 비는 걸 넘어서서 이 사회를 향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요, 상대방이 그런 진정한 뉘우침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요. 그냥 없던 일처럼 덮어야 하나요? 조언은 아주 단호합니다. 법대로 처리하라. 법대로. 네, 감정적으로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개인적인 동정심으로 용서를 베푸는 건 결국 뒤통수를 다시 맞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경고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따뜻하고 감정적인 용서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냉혹하기까지 한 접근법이죠. 이 용서에 대한 관점도 정말 파격적인데 더 놀라운 건 이 강의가 그 사기꾼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 부분도 정말 흥미롭죠. 보통 사기꾼은 그냥 피해야 할 대상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내 인생의 신호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제안, 설령 그게 좀 의심스러워 보이는 제안을 들고 접근할 때 그게 당신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변화의 신호요? 네. 강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당신이 흔들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런 제안이 온다는 거죠. 와, 가만히 있던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레이더에 걸렸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죠. 네. 그리고 이런 제안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패턴처럼 계속해서 오게 된다고 말해요. 아, 한 번이 아니군요. 네. 만약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에이, 이건 사기야. 혹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계속 거절만 한다면 결국 현재 하고 있는 일까지 놓치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상이 당신한테 이제 새로운 것을 좀 살펴볼 때가 됐어 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면 기존의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사기당하지 않으면서 이 신호를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이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인내심이 필요한 3단계 브리핑 청취법을 제시하는데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상대가 처음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그저 듣기만 하라는 겁니다. 듣기만요? 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제안 받았는데 어때? 이렇게 물어보지도 말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도 두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냥 정보를 있는 그대로 100% 흡수하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은 들으면서 바로 이건 괜찮네, 저건 말이 안 되는데 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거리기도 하고요. 바로 그 본능을 억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섣부른 판단이 전체 그림을 보는 걸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만약 그 제안이 당신에게 정말 의미 있는 기회라면 상대는 반드시 두 번째로 연락해 올 거라고 해요. 아, 반드시. 네. 그때도 역시 듣기만 해야 합니다. 아마 상대방은 이 사람이 지난번에 내 말을 오해했나 보다 싶어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할 겁니다. 이때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브리핑까지 가는군요. 맞습니다. 이때는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이 오가겠죠. 이 세 번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의 논리가 뭔가요? 그냥 시간만 끄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이 기다림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얻는 거예요. 첫째는 상대방이 스스로 제안을 다듬고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 진짜 실속 없는 제안이라면 이 과정을 못 견디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겠죠. 일종의 필터링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당신 자신에게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냉정하게 분별할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게 만드는 일종의 판을 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세 번째 브리핑까지 다 듣고 나면 굳이 머리로 막 분석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이거 좀 찝찝한데 하는 느낌이 드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네네. 만약 찝찝하다면 그때는 제가 3번이나 들어봤는데 지금은 제가 손대기 좀 그러네요. 와 같이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마음에 꼭 드는 기회를 찾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첫 제안을 덥석 무는 게 아니라 이 3단계 필터링을 계속 거치면서 진짜 기회를 찾아내는 거죠. 네. 심지어 앞에서 거절했던 그 제안들로부터 얻은 정보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거절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서 들었던 어떤 시장 정보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네 번째로 온 진짜 기회를 잡았을 때 엄청나게 유용한 배경 지식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앞선 제안들은 실패가 아니라 최종적인 성공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은 기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모든 접촉이 다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3단계 청취법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실수요? 바로
제안의 일부만 듣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습관이요. 아, 바로 그겁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 습관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고 말하죠. 네. 정보가 한 30%나 60%만 들어온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이나 계산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아, 나 똑똑하다 이렇게 느끼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지죠. 와, 저 진짜 공감해요. 아이디어의 10%만 듣고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손익계산 다 끝나고 사업계획서까지 쓰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똑똑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진정한 계산, 즉 올바른 분별은 정보가 100%다 들어온 후에야, 그러니까 3번의 브리핑이 끝난 후에야 저절로 그리고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저절로요. 네. 심지어 수학을 몰라도 계산은 저절로 난다고까지 표현하는데 이건 과정을 신뢰하라는 의미예요. 섣불리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정보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똑똑한 사람이 당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바로 이런 맥락이겠군요. 네, 그렇죠. 자신의 판단력을 너무 믿고 중간에 끼어들거나 결론을 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함정에 빠진다는 거. 맞습니다. 핵심적인 실수는 누가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가를 잊는 거예요. 상대가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면 당신의 역할은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심사관이 아니라 끝까지 듣는 청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는 척하며 끼어드는 순간 객관성을 잃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더 이상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듣고 보니 사기 피해를 대하는 태도와 새로운 기회를 분별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의 원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결국 하나의 주제, 즉 세상을 바르게 대하는 법으로 귀결됩니다. 바르게 대하는 법? 네. 과거의 사기 사건이든 미래의 기회든 핵심은 성급한 감정이나 지적 오만을 내려놓고 인내심과 경청,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 과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강의는 일방적인 사기란 없다고 결론 내리는데 이건 피해자 탓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모든 사건에는 언제나 분별력이 부족했던 내 쪽의 역할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아주 격력하고 도전적인 메시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오늘 사기꾼을 개인적으로 용서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부터 불쑥 찾아온 의심스러운 제안이 오히려 변화의 신호라는 역설적인 해석, 그리고 그 기회를 평가하는 인내심의 3단계 청취법까지 정말 독특한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수동적인 피해자나 충동적인 행동가에서 벗어나서 현명하고 차분한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같아요. 현명한 관찰자? 네.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세상이 내게 보여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들여다보는 지혜. 강의의 표현을 불리자면 바르게 접할 줄 아는 지혜를 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강의는 비즈니스 제안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3단계에 걸쳐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사업 제안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어려운 대화나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 혹은 내가 본능적으로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들을 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옳다는 그 성급한 계산을 멈추고 상대의 이야기를 3번에 걸쳐 온전히 들어준다면 그 결과가 지금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